오늘은 한국전이 발생한 지 70년이 되는 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아침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8시 25분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와 함께 워싱턴 DC에 있는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에 꽃다발을 헌화했습니다. 미국 언론도 다른 해와는 달리 한국전에 대해 보도합니다. NPR 방송은 기념비조차 없이 잊혀진 전쟁에 기억되지 않은 한국의 소년병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블랙 라이브스 매터 시위 이후 논란이 많은 역사적 기념물을 보존한다는 뜻으로 연방 법집행기관인 US 마샬에 대기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우주항공국 나사는 워싱턴 본부 빌딩에 인종차별을 뛰어넘어 최초의 나사 흑인 여성 엔지니어가 된 선구자 메리 W. 잭슨의 이름을 붙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미국에서 어제 하루 최고의 감염 기록을 세웠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 약 7천 명을 포함해 하루 감염자가 약 3만 6천 명입니다. 디즈니랜드 직원들은 주지사에게 편지를 보내 재개장이 위험하다고 알렸고 디즈니랜드 재개장은 늦춰질 예정입니다.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줄어들었긴 했지만 전문가의 예상보다는 많았습니다.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고용 지표가 크게 좋아지지 않을 것을 염려하는 전문가가 많아집니다. 조 바이든 후보가 6군데 선거 격전지에서 모두 이기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전당대회를 크게 축소할 예정이니 현장이 아닌 가상 전당대회가 주를 이룰 것이라고 대의원들에게 알렸습니다. 전 공화당 예비선거 후보였던 칼리피올리나 휴렛패카드 CEO가 자신의 선택은 트럼프가 아니라 바이든이라고 밝혔습니다. 페이스북이 민주주의 최대의 적이라면서 소수인종 지위 향상 협의회가 페이스북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한국은 이제 6월 25일이 다 지나서 6월 26일입니다. 로스앤젤레스는 오늘 지금 6월 25일 아침 9시 3분이 되고 있습니다. 한 30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요즘 일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는 한국전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무슨 여러 가지 70주년, 75주년 기념이 상당히 많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가까이 있긴 하지만 워싱턴 DC 그 포토맥강 그곳에 있는 한국전 그 참전용사 기념비를 매년 방문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이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와 함께 바로 그곳을 방문을 해서 한국전에 나가서 싸우고 숨지고 했었던 많은 용사들을 기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미국에서는 의회에서 1986년도에 한국전 참전한 용사를 기억하자 하는 기념비를 만들기로 결정을 했고 그 뒤에 한국에서도 뭐 현대자동차라든가 이런 많은 그 기업들이 기금을 내고 해서 기념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곳에 가시면 푸른 잔디에
한국전에 참전해서 싸웠던 그 한국에도 그렇고 미국에도 그렇고 젊은 용사들이 있죠. 그래서 그 젊은 용사들이 동상들도 많이 그 세워져 있고 합니다. 오늘 그곳에서 아무런 얘기 없이 이제 큰 그 꽃다발을 헌화하고 대통령과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뒤돌아서서 갔습니다. 그 한국전이 그 미국이 처음부터 개입하진 않았고 처음에는 정말 한국군이 제대로 훈련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그 중공군 당시에 소련군이 개입을 했기 때문에 북한군, 중공군, 소련군 개입으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아주 힘들게. 그 당시에 이제 해리 트루먼이 미국의 대통령이었는데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굉장히 공산주의를 싫어했었고 보고를 받았을 때 북한이 남침을 했습니다 하는 보고를 받았을 때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그 미주리주에 있는 인디펜던스라는 곳에 있는 집에서 쉬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급히 이제 그 대통령이 워싱턴 DC로 오면서 이것은 이 미국이 정말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도 그러는데 지금은 뭐 많이 알려졌지만 한국이라는 알지도 못하는 나라였잖아요. 그런데 해리 트루먼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공산주의가 꽉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야, 이거 공산주의 여기서 지면은 그 3차 대전이 일어날 수 있겠다 하는 그 같은 판단을 하고 수많은 미군이 가서 미군이 몇 명이나 참전을 했는가 또 미군의 뭐 여러 가지 화력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그 엇갈립니다. 숫자 같은 것도.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미군이 몇 명이 숨졌는가 3만 3천 명 정도 숨진 것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 조금 일치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미군들이 많이 숨졌고 세계에 그 공산주의를 퍼뜨리지 않겠다는 이런 뜻으로 싸운 싸움에서 그리고는 이제 잊혀진 전쟁이라고 한국에서나 미국에서 특히 이제 한국전을 부를 때 잊혀진 전쟁으로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 가운데서도 어렸을 때 한국전에 참전을 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이 지금 70년 전이니까 거의 이제 90이 되셨다던가 젊은 나이에 참전을 하셨더라도 20세 전에 참전을 하셨어도 90이 다 돼가는 그런 그 나이 90이시겠네요. 90 넘으셔서 얼마나 많이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오늘의 미국을 진행을 하면서 6.25 날에 이렇게 그 6.25를 맨 앞에 오늘의 미국이기 때문에 타이틀 자체가 여러분들께 전해드린 적은 거의 없다고 기억이 됩니다만은 오늘 아침에는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회사에 그 출근하기 전에 뉴스를 이렇게 들으면서 뭔가 씻기도 하고 하는데 NPR 방송에서 서울 특파원이 그 앤서니 큠 그 특파원이 한국전에 대해서 한국에서 보도를 했는데 영주에 있는 어떤 절에 갔습니다. 한국전에 소년병으로 참전하신 분께서 박태성이라는 스님께서 나중에 이제 그 스님이 되신 것이고 그곳에서 본인이 구해주지 못했던 다른 동료 내지는 상사의 넋을 생각을 하면서 새벽 5시가 되면은 늘 이렇게 그들의 그 영혼을 생각하는 그런 그 분을 만나 뵀습니다. NPR 방송의 보도를 좀 제가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면서 말 그대로 잊혀진 전쟁에 더군다나 소년병이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을 군대로 보내는 것은 사실은 불법이잖아요. 그래서 더 기억되지 못하는 그런 그 그룹들도 있었다 하는 내용을 미국 매체에서 보도를 하더군요. Every day at 5 a.m., Pak Tae-sung sits on the floor of his prayer hall, wearing earth-brown robes and chanting Buddhist sutras. He's still trying to come to terms with the events of 70 years ago. He remembers being drafted at age 17 shortly after the war broke out. 네,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17살 때 징집됐다는 거죠. 바로 지금은 스님이 되신 이분께서요. 자의반 타의반이었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군요. 그래서 자의반 타의반. So I went to serve, half willingly, half forced to do it. North Korean troops had occupied all but the southeastern tip of the Korean peninsula. 그렇죠. 처음에는 이제 미군이 개입하기 전이었으니까 중공군 해서 정말로 그 노스코리아의 기세가 대단했었을 때 부산까지 그 밀려갔었던 그런 것이잖아요.
거기서 17살이었으니까 소년병이었으니까 나이 많이 드신 분들과는 물론 그 군인들 자체도 몸집도 다르고 힘도 다르고 달랐었겠죠. Here's a 1950s U.S. government newsreel. September 1st, an all-out red offensive across the Nakhtong tightens our circle of defense. The siege of the Pusan perimeter is on. Pak was one of 30,000 child soldiers aged 14 to 17. 30,000이니까 당시에 그 소년병이 약 3만 명 됐고 그 좀 전에 들어보신 내용은 당시에 이제 미국에서 그렇게 그 미국 뉴스를 통해서 한국전이 일어났고 하는 그런 내용을 들어보셨습니다. 굉장히 이 그 스님께서는 지금도 고통스러운 기억이었다 그런 얘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NPR의 앤토니 퀼 이 특파원이 지금 국방부에서 이 같은 그 역사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이상호 씨라는 분을 만나서 그 여러 가지 그 내용을 조금 그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런 내용이 있겠네요. 소년 어렸기 때문에 힘은 없었지만 두려움은 조금 오히려 나이 든 군인보다 덜했던 것 같다 하는 말씀도 하십니다. 소년병들은 우선 Child soldiers were physically not as strong as the older soldiers, but as we were 15, 16 years old, I think we were less afraid of death. 죽음에 대해서는 대신 덜 두려웠었다는 거죠. 하루에 뭐 쌀밥 몇 덩이 먹고 그 무거운 것을 메고 그 전쟁터에서 싸우기는 굉장히 힘들었었다 하는 그런 얘기도 했고요. He cites Paek Son-yeop, one of South Korea's 백선엽 장군. wartime generals. 이 백장군이 회고록에 뭐라고 썼냐면요. He wrote in his memoir, he says, that without the child soldiers, the Pusan perimeter would have been overrun. He says that the former 네, 결국은 이제 국방부에서 그 책도 쓰고 관련 책도 쓰고 한 그 이상호 박사가 얘기를 하죠. 백선엽 장군의 그 회고록을 보면은 소년병이 없었으면 정말 부산까지 다 어떻게 됐을까 그랬었던 그런 내용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과정을 갖다 다니지 못하는 they left the army in their early 20s, he says.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결국은 소년병은 3만 명 되는 분들은 한국전의 자위반 타위반으로 참전을 했지만 중학교도 다니지 못했고 고등학교도 다니지 못했기 때문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 정말로 최저임금 받으면서 일을 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하면 못하고 그렇게 이제 지냈었던 그런 분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는 지금 이 스님도 얘기를 하시는데 분노하기도 했었고 정부로부터 사과를 받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기념비 하나조차 세워주지 않았다. Pak Taesung spent his post-war life doing menial labor. For a long time, he felt life was unfair. He's also angry at the lack of recognition or an apology from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nd that there's no monument to the child soldiers. Pak organized the former child soldiers and lobbied. 그랬기 때문에 이제 이 스님께서 기념비를 조금 기념비라도 만들어서 우리를 기억을 해줘야지 되는 것이 아닌가 수십 년을 했지만 결국은 그 실패했다고 증언을 하십니다. 아이들을 전쟁터로 보낸다는 이거는 불법이거든. That's a violation of the law 인권 and of 학대고. human rights, isn't it? North Korea 인권 위반이라는 거죠. 이 스님께서 Pak 얘기하시기를 is eternally grateful for America's help. 미국의 But he also 도움은 believes that the 고맙지만 U.S. bears some responsibility for the child soldiers. 이 as it had 소년병에 operational 대해선 미국도 control 책임이 of the 있다고 South 얘기를 Korean 합니다. army during the war. 왜냐하면 그 In the 전쟁 1980s, 당시에 Pak says 미군이 he 그 shared 주도를 footage 하고 that he helped 있었으니까 the fallen child soldiers, whom he calls unblossomed bud. 말하자면 미처 다 이렇게 딱 그 봉우리가 피지 못한 그런 그 피지 못한 꽃봉우리와 같은 그 소년병을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건 그거 아닌가? What I can do as a living person is to pray for their souls, not necessarily to help them get to paradise. I don't have the ability to do that. The biggest reason I pray every day is that comrade I killed. 네, 그러니까 이분이 그 소년병으로서 전쟁에 참전을 해서 모든 것을 다 겪었을 것 아니겠어요. 적을 쏜 적은 없다고 그 증언을 하셨는데 같이 가다가 본인보다 나이가 많은 그런 그 상사가 적의 총에 맞았을 때 북한군의 총에 맞았을 때 결국은 처음에는 같이 가자 했는데
본인이 끝까지 갈 수 없었던 것을 알았고 차라리 저 적을 쏴라 했는데 이 스님은 적은 쏘지 않고 결국은 그분을 같이 생의 길로 이끌고 도와서 그분의 생명을 살려드리지 못했다는 그런 기억들도 하셨고요. 그래서 지금은 본인이 이제 그 스님이 돼서 새벽 5시에 이렇게 일종의 플레이죠. 이 프레이를 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그들을 천당에 가게 한다던가 뭐 극락에 가게 한다던가 그럴 능력은 본인에게 없어도 영혼이라도 그 달래주면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런 것을 아마 기념비를 만드는 일로 하려고 하셨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 새벽에 기도를 한다 하는 얘기를 하셨고요. 마지막에 Nearly 특파원입니다. 90 years old and running low on money and energy, Pak disbanded his group of child soldiers fighting for recognition this spring. He continues his daily rituals of chanting and praying. Anthony Kuhn, NPR News, Yeongju, South Korea. 네, 이렇게 오늘은 그 미국 매체도 그 한국전에 대해서 그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3만 명,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숫자일 수도 있지만 사람의 생명을 놓고 3만 명이 많다 적다를 어떻게 계산을 하겠어요. 한 명 한 명이 다 중요한 값을 매길 수 없는 생명이기 때문에 요즘 이렇게 보면은 존 볼튼 책이 굉장히 화제입니다. 남북전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존 볼튼의 책이 이렇고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돼야지 한국에 좋다. 그는 재선돼서는 절대 안 된다. 한국에 나쁘다 하는 이런 말을 우리가 미국에서 한국에서 할 이유도 없을 텐데 1950년 6월 25일 이후에 70년의 세월이 흘러서 오늘은 2020년 6월 25일입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하얗게 잊었어요. 아주 하얗게. 정말 하얗게. 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공동 후원입니다. 미국에서도 요즘 기념비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블랙 라이브스 매터 때문에 그 기념비 미국은 이제 사람 건물 이름에 사람 이름을 많이 붙이잖아요. 대학교에 가면은 누가 돈을 많이 기부했는가. USC 같은 데 가면 조지 루카스 감독이 거길 다녔기 때문에 조지 루카스 빌딩이 있고 하는 식으로. 그래서 나사의 빌딩, 코로나 바이러스, 선거도 이제는 점점 다가오는 것 같고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아무래도 코비드 19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심이 많으시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미국에서는 이 코비드 19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주 대단합니다. 그래서 플로리다하고 텍사스주도 어제 하루 동안 발생된 케이스가 5천 케이스 넘었고요. 캘리포니아주는 인구가 제일 많고 하니까 인구도 많고 요즘 많습니다. 5천 케이스보다도 더 많은 7,149개 케이스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미국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230만 명이 넘고 사망자도 11만 9천 명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까지는 조금 이렇게 다운플레이를 하려고 했고 하지만 이게 안 된다는 것을 조금 느낀 것 같다는 느낌은 듭니다. 어제 오후부터 백악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련 기자회견은 했고 물론 그 자리에 더 이상 데보라 박스 박사라든가 아니면 앤토니 파우치 박사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했고 뭔가 신경을 쓰는 모습, 다운플레이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더군다나 이제 오클라호마 털사에서 대통령의 선거 캠페인이 끝나고 나서 관련자들이
그 경비팀도 지금 자가격리에 들어간 경비팀이 있다고 하니까 분명히 누군가가 양성 반응이 나온 거고요. 공식적으로도 2명의 양성 반응이 나왔고 하니까 대통령이 지금 사람들 마음이 거기에 가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코비드-19 바이러스나 아니면 그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시위에 가 있기 때문에 조금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방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이제 그 검사를 하는 곳이 지금까지 미국의 5군데 주에 13군데가 있었군요. 그런데 이런 것은 이제 없앤다고 하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에 그 바로 테스트를 많이 하니까 당연히 숫자가 많지라고 얘기했었던 것, 뭐 그런 것에 대해서 그 사실이다라고 엊그제도 또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콜로라도, 펜실베니아, 일리노이, 뉴저지, 텍사스주에 연방 정부가 지원을 해서 아주 쉽게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그 장소 13군데가 있었는데 그런 것은 이제 걷어낸답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늘어나니까 오레곤주, 워싱턴주, 캘리포니아주 등에서 경제를 오픈을 했다가 이것을 조금 그 다시 닫는다던가 아니면 더 많이 오픈하려던 것을 조금 주춤한다던가 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또 보면은 올해의 그 계획이 아니었는데도 내년의 이벤트였는데도 그래미 시상식 같은 것도 지금 시상식을 일단 연기를 해놨거든요. 내년 초까지도 백신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이런 상식적인 판단에 따라서 그렇게 연기를 하는 거죠. 얼마 전에 여러분들께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디즈니랜드가 7월 17일에 개장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디즈니의 뜻이고 뭐 정부의 캘리포니아 주 정부에서도 허가를 받아야지 되기 때문에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알아서 그런 게 아니라 뉴스를 보니까 앞뒤 판단해 보니까 그렇게 나오더군요. 결국은 디즈니랜드가 그렇게 원했어도 7월 17일에 개장을 하지 못하고 일단 그 새로운 날이 언제인지 발표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뭐 다운타운 쇼핑센터라든가 디즈니가 운영하고 있는 그런 곳은 오픈을 한다 하더라도요. 기본적으로는 디즈니랜드처럼 사람들을 많이 대하는 그런 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 직원들은 본인이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릴 것을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 혼자뿐만이 아니라 디즈니랜드에서 일하는 사람 가운데서 젊은 사람들이 많을 텐데 집에 가면 부모님들이 계시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도 엄마 집에 가면 엄마랑 저랑 같이 앉아서 밥을 먹는다던가 대화한다던가 하는 것 안 하거든요. 어찌 보면 서로 줄 것 주고 받을 것 받는 그런 관계인데 사실은 줄 것 주고 받을 것 받는 관계가 가장 큰 사랑이잖아요. 지금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전해드리는 겁니다. 나이 드신 부모님이나 할머님을 보고 싶고 그분들도 보기를 원하더라도 방문을 하더라도 뭐 저와 같은 식으로 한다던가 안 할 수 있으면 안 한다던가 이렇게 하라는 것인데 디즈니랜드에 근무하고 있는 젊은 사람들도 역시 이 같은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 한 17,000명 정도요. 17,000명 정도 노조를 이렇게 그 17,000명 정도를 커버하는 그 노조에서 주지사에게 대표로 이제 그 편지를 보냈답니다. 이거 7월 17일에 우리 디즈니랜드를 개장하면은 너무 힘듭니다. 잘 고려해 주십시오 했고 또 캘리포니아의 게빈 뉴섬 주지사는 네, 잘 뭐 들었습니다 하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해라 디즈니랜드 측에 요구를 했겠죠. 그랬더니 디즈니랜드에서 이게 7월 17일에 개장을 하기에는 지금 뭐 아직 7월달 안 됐습니다만은 너무 기간이 모자라는 거죠. 뭐 어디에는 무슨 벽을 세우고 어디에 뭘 세우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개장을 늦출 수밖에 없었고 일반 업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 그냥 엄벙덤벙 대강 뭐 안 보이는데 대강 하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요 이게 그냥 경고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업을 할 수 없도록 사업 허가증을 뺏길 수도 있는 그 같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잘 지켜야지 되는 거죠. 어제 그제 제가 저희 회사 앞에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는데 어떤 분이 저는 바깥쪽에서 밥을 먹었거든요. 안쪽으로 들어가다가 화장실에 가려고 들어가다가 도로 나오면서 불만을 하시더군요. 같이 밥을 먹는 분들에게 마스크 안 했다고 이 안에 못 들어온다고 했어요. 해서 다시 쫓겨난 거죠. 그 식당이 아주 잘하고 있는 거죠. 해서 디즈니랜드도 너무너무 오픈해서 돈을 벌고 싶은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지금 이제 그 세월이 흘러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세세히 들여다보고 있는데 지금 대통령의 백악관 태스크포스가 27명입니다. 27명 가운데 여자는 2명밖에 없어요. 데보라 벅스 박사, 요즘 대통령 2주일 반 안 만났다고 하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지난번에 기자회견에서 잠깐 나왔는데 이제 그 Center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 Medicare and Medicaid 서비스국의 행정관인 그 시마 버마. 딱 이 여성은 2명밖에 없는 거예요. 27명 가운데서.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 코비드-19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직도 재택근무를 한다던가 전과는 일을 한다 하더라도 일하는 그 형태가 스타일이 많이 달라졌는데 이럴 때 미국 사람들도 한국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집안과 연관된 것은 아직까지는 남자보다는 여자가 많이 하는데 차일드 케어라든가 이런 여성들이 알고 백악관이나 다른 태스크포스가 조금 지원을 해줘야지 되는 이런 것들이 남자들만 다 있으니까 너무 그게 제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 아이패드가 이름을 붙일 때 패드, 여성분들은 다 알아들으시죠? 그렇게 왜 아이패드로 했는가? 그 보드 멤버에 여자가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아이패드 이름을 아이패드라고 했었다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도 대통령의 태스크포스에 여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불편한 문제들이 많이 생긴다는 얘기도 이젠 좀 점검해 볼 수 있는 정도의 여유는 생겼고요. 여유가 바이러스 확진자가 줄어들고 사망자가 줄어들어서 생긴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오히려 피크 때보다도 더 늘어난 겁니다. 지난번 4월 25일의 피크 때보다도 훨씬 지금 5.9%인가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이제는 같이 살아야지 나의 어느 정도의 질병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지병인 것처럼 하면서 가니까 여러 가지를 이제 볼 수 있는 눈이 조금 생기는 건데 또 하나는 이제 이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께서 공화당에서 굉장히 불만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도 조금 정리를 해드릴 수 있는 그 정도의 여유는 생기네요. 이제 이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가 경제 활동을 재개하면서 그리고 사람들이 마스크 쓰기와 거리 두기를 느슨하게 하면서 더 많이 퍼지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다. 시위를 저렇게 사방팔방에서 하니까 그것 때문에 퍼지는 것 아니야? 왜 방송에서는 그런 얘기는 안 하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지금 오늘 아침 NPR 방송을 보더라도 그렇고 다른 많은 방송 그리고 엊그제 앤서니 파우치 박사가 의회에서 증언을 했잖아요. 그런 모든 것을 토대로 할 때 파티 때문이지 시위 때문이 아니다. 시위도 물론 영향을 미치겠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어요. 워싱턴 DC에서 대대적인 시위가 있었을 때는 각 지역에서 모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본인의 로컬로 가면은 퍼뜨릴 수 있다 하는 것을 앤서니 파우치 박사가 상당히 우려를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시위대가 더 많겠습니까? 다시 경제 활동을 하고 마스크 안 쓰고 거리 두기 안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무뎌지는 사람들이 더 많겠습니까? 숫자적으로. 비교를 할 수가 없죠. 시위대는 요즘 그렇게 한창도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시위도 많이 가라앉았고 이제는 인종차별에 대해서 원래부터 굉장히 많은 힘을 발휘했었던 기관들이 조직적으로 어떤 그런 패턴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요, 예를 들어서 직장에 나가기 시작하면서 그 직장에 나가서 이제 바이러스가 옮아오는 그런 사람들도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파티 때문이다. Not protest. Paris, not protest.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그 감염되는 사람들을 보면은 알잖아요. 물론 시위대에도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가지만 나이 드신 분보다는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어떤 주에서는 지금 새로운 확진자의 반은 젊은이들이다. 그리고 이 젊은이들이 더 중요한 것이 나이 드신 분들은 증상이 있으니까 또 조심하고 격리를 하는데 무증상 감염되는 젊은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계속 퍼뜨리고 다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젊은이들이 그 바이러스에 걸릴 때는 왜 걸리겠어요? 파티하고 놀고 아직까지는 젊은이들이 할 수 있는 많은 그 일자리들이 확 오픈된 것은 아니니까요. 파티할 때 여러분 마스크 끼고 파티합니까? 아니잖아요. 파티하고 술 마시고 가까이 있고 또 그럴 때는 목소리도 크게 하고 침이 튀고 플로리다가 아주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해서 그 시위와 그 파티하는 젊은이 사이에서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률은 오늘 아침 그 NPR 방송의 보도로 이 정도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마스크, 거리두기, 그리고 피곤하시지 않도록 하시고요. 손도 잘 씻으시고 물도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잠시 뒤에는 경제 뉴스와 정치 뉴스 조금 연결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이제 우리가 그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경제가 이렇다 저렇다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나눈 지도 14주일째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한 그 148만 명 정도가 새롭게 실업수당 청구를 했는데 전문가들은 한 130만 명 정도로 예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난주 한 주일 전보다는 한 6만 명 정도가 줄어들기는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되면은 130만 명 정도는 되지 않았어야지 될까? 뭐 이런 뭐 블룸버그라든가 CNBC에서 전문가들에게 미리 예상치 좀 주세요 해서 받아놨던 것보다는 많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12주일째 계속 내려가고 있긴 합니다. 제일 많았었던 때가 한 주일에 690만 명이 실업수당을 청구를 했다는 것이고 지금도 거의 한 2천만 명 정도가 1900 뭐 얼만큼 정도는 실업수당을 받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지난주와 이번 주 2주일 연속 전문가가 예상하는 것보다는 실업수당 청구자가 많았다는 그 얘기가 되고요. 14주일째 100만 명 넘게 실업수당을 청구하고 있다. 경제가 이제 오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업수당 청구하는 사람이 그다지 그 크게 많이 그 줄어들지 않는 것은 이게 어제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줄어드는 경제가 오픈해도 나중에 문을 닫는 업소라든가 그런 곳이 생긴다는 것까지도 우리가 각오를 해야지 되는 거구나 하는 것. 그리고 한 주일에 실업수당 청구가 어떻다 하는 것은 실업수당을 청구한 사람이 얼만큼이냐 말 그대로 실업수당에 관한 것이기는 하지만 새로운 고용률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일자리가 새로 늘어난 것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또 같이 봐야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 뉴스 말씀드리기 전에 말씀드리는데요.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이 한국 TV 또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보고 듣고 라디오 AM 1650kHz를 통해서 보고 듣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그런데 굉장히 여러분들께서 마음도 좋으시고 아주 학교 교육과 상관없는 교양도 굉장히 높으신 분들이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을 많이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유튜브에 여러분들 댓글을 쓰실 때 보면은 쭉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입니다. LK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을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 LK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요. 뉴욕타임즈와 워싱턴 포스트는 극좌 신문입니다. 그걸 그대로 하면 라디오 서울은 극좌 방송입니다. 뭐 진보 보수 균형 지키지 못하는 형편없는 실력이면 방송할 자격 없다. 이제 갑자기 딱 또 반말로 하시는 거예요. 뭐 혼잣말이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자주 말씀을 드리고는 있습니다만 LK 선생님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어요? 왜냐하면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과 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LK 선생님 뉴욕에 살고 계시지는 않으니까
또 워싱턴에 살고 계시지도 않고 뉴욕타임스나 워싱턴 포스트를 직접 배달로 받아보실 것 같지는 않고요. 저는 예전에 신문으로 볼 때도 코엔가라는 길에 그 24시간 뉴스 스탠드 스토어가 있어서 그곳에 가서 꼭 새벽에 그 신문을 사가지고 와서 회사에 와서 봤거든요. 그런데 배달을 받아보실 것 같지도 않고, 그러면 혹시 뭐 배달을 받아보실 수도, 워싱턴 포스트는 아니라도 뉴욕타임스는 뭐 받아보시려면은 받아보실 수도 있다고 하니까 그 구독료가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를 구독료로 내고 계세요? 아니면 그게 아니면 인터넷으로 보고 계세요? 저는 요즘은 온라인으로 보거든요. 워싱턴 포스트,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전부요. 온라인으로 볼 때 한 달에 구독료 얼마 내세요? 구독료 아세요? 그렇다면 그 LK 선생님께서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을 들어주시는 것은 대단히 감사합니다마는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날마다 보지도 않으시면서 극주하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과 다르잖아요. 그리고 많은 어떤 사람들은 이런 업종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 가운데서도 LK 선생님과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이 같은 방송을 오래 해봐서 압니다. 날마다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월스트리트저널 이런 모든 신문을 다 보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여야지 되거든요. 그분들도 다 안 보고 말하는 것 같은 때가 많이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뉴욕타임스나 워싱턴 포스트나 월스트리트저널까지 다 그렇게 그 신문들이 오래 살아남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고요. 무조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제가 뉴욕타임스 여론조사 결과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뉴욕타임스의 여론조사 결과가 비교적 굉장히 좀 공정하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지지율이 아주 높게 나오는 라스무센 같은 여론조사 결과가, 이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형편없는 여론조사, 평점 B 아래 C 어떤 데는 D도 주고 그렇거든요. 그에 비해서 뉴욕타임스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다 A를 맞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이코노미스트가 GOB와 많이 하잖아요. YouGov와 많이 하는데 그것도 뉴욕타임스보다 조금 아래이기도 하고요. 해서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6군데 그 격전지에서 조 바이든이 모두 이기고 있다. 저는 현재를 말씀드리는 거지, 이것이 선거 전까지 영원히 트럼프 대통령이 몇 개월 남은 동안에 뒤집을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애리조나, 플로리다, 미시건,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니아, 위스콘신에서 모두 그 조 바이든 후보가 6%포인트 내지 9%포인트 앞서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미시건주에서는요, 2자리 숫자 이상으로 앞서가거든요. 그러면 한마디로만 정리를 해드리자면, 바이든 후보가 10월 달에 똑같은 여론조사에서 지난해 10월 달에는 2%포인트 앞서갔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여론조사 결과인데 많이 올라갔잖아요. 격차를 벌렸는데 그 격차 벌린 것이 이렇게 LK 선생님처럼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께서는 트럼프 대통령께 얘기를 해주셔야지 돼요. 좋게 조언을 해주셔야지 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나 아니면 그 인종차별 시위라든가 미국의 그 시스템적으로 인종차별이 있다는 이런 것을 인정을 하고 이렇게 보듬는 듯한 말부터 시작하는 그런 것을 하셔야지 됩니다. 오클라호마 털사에 가서 애리조나주의 그 드림시티 교회에 가서 쿵푸 플루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게 지지도가 떨어집니다. 에이시안도 이제 유권자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쿵푸 플루 하는데 특히 저는 조금 놀랐던 것은 애리조나주의 그 드림시티 처치에는 대학생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거의 젊은 사람들이었거든. 거의 백인이었죠. 쿵푸 플루라고 이거 에이시안을 비하하는 건데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백인 젊은이들이. 이런 것을 하지 마시라 하고 LK 선생님은 이제 여기서 이렇게 비난을 하실 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께 좋은 조언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을 보고 듣고 계신 분들이 참 교양이 있으신 분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셨나요? 조희숙 선생님이 그러셨나요? 선생님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그냥 나가세요. 이렇게 이제 좋게 얘기를 해주시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여러분들께서
어떤 말씀을 해주시든지 여러분들의 그 말씀에서 굉장히 그 많은 것을 그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칼리피올리나가 바로 그때까지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의 점수를 높여주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칼리피오나가 누가 저런 여자를 보고 대통령이 그 예비선거 때 같이 토론하고 이랬던 칼리피오리나 전 휴렛패커드 CEO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말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칼리피올리나가 어떻게 내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할 수 있겠는가 한 시민으로서 투표는 박스에 체크하는 이상입니다. 진짜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나라를 묶을 수 있는 사람에게 투표하겠습니다 하면서 조 바이든 후보는 본인은 공화당이죠. 당연히 공화당 예비선거 후보로 나갔으니까 공감 능력도 있고 굉장히 인간적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여론이 이제는 공화당의 군인들부터 공화당의 다른 정치인들부터 이런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나 바이든에게 투표를 하겠어요 하는 식으로. 문제는 공화당 현 정치인들은 좀 그렇지 않은데 현 정치인 가운데서도 대통령과 거리 두기 하는 사람 나오거든요. 대통령이 점수 깎기를 하고 있다.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안 드렸네요. U.S. 마셜 그 연방 그 보안관은 연방 법무부 소속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젯밤에 그 연방 그 보안관의 관계자가 딱 그 U.S. 마셜들에게 이메일을 보냈답니다. 대기하라. 왜 대기하냐면 지금 그 블랙 라이브스 매터 그 이후에 며칠 전에 앤드류 잭슨 동상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요. 또 대통령이 이런 것을 훼손하면 10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한 뒤에 연방 마샬은 연방 법무부 소속입니다. 법 집행기관이니까요. 해서 법무장관이 또 그 명령을 내렸겠죠. 하기 때문에 워싱턴에는 이미 400명 정도가 있고 미 전국에 이 같은 특히 요즘은 이제 그 남부연합군, 뭐 장군이라든가 노예제에 지지했었던 여러 가지 그 상징물이 훼손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이제 잡겠다는 건데 어떤 형태로 잡겠다는 건지 어떤 형태로 막겠다는 건지 벌은 어떻게 주겠다는 건지는 모르지만 일단 US 마샬 지난번에 군인들을 시위대에 투입하는 것은 실패했습니다. 대통령이 원했었지만 그러나 이번에 US 마샬은 지금 아마 할 것 같고요. 전국 소수인종 지위 향상 협의회 National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Colored People 여기서 페이스북 보이콧을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페이스북이 심지어는 외국 정부나 외국에서도 미국 선거에 영향을 주도록 여러 가지 가짜 뉴스를 올려도 그건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페이스북이 혐오와 편견, 인종차별, 반유대주의 참 아이러니네요. 이 마크 저커버그가 유대계인데요. 폭력을 퍼뜨린다. 방관을 함으로써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회장이 이제 본격적인 보이콧을 시작을 했고요. 얼마 전에 그 알 샤프튼 목사와 뭐 몇몇 사람들이 마크 저커버그 집에 가서 몇 시간 동안 얘기를 했는데 역사에 대한 그분들 얘기는 역사에 대한 뭐 인식도 없고 하더라 하는 얘기인데 잠깐은 그 이후에 그 대통령의 나치 문장에 들어간 선거 캠페인은 내렸었는데 아무튼 민주주의의 페이스북이야말로 최대의 위협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회사들 가운데서도 페이스북을 보이콧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벤앤제리 아이스크림 그 원래 그 창업자도 그렇고요. 또 뭐 노스페이스라는 것도 그렇고 하는데 Stop Hate for Profit 돈 벌기 위해서 사람들을 그 미워하는 미움을 퍼뜨리는 혐오 범죄 이런 것을 중단해라 하는 게 아예 그 페이스북을 이제 그 타겟으로 놓은 이런 그 그룹들의 여러 가지 일들입니다. 먼저 어떤 분들이 도와주시는지 도와주시는 분들의 말씀을 먼저 듣고 나서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 주류 사회와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공동폰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한국 분들은 항상 아이도 울어야지 젖을 준다 했는데요.
미국에서 정말 그 선구자는 한국 분들은 그런 일들을 많이 안 해서 오해를 받기도 하고 하는데 대우를 조금 못 받기도 하고 하는데 나사의 워싱턴 본부가 첫 여성 엔지니어 이름을 그 빌딩에 붙인다 하는 겁니다. 메리 W. 잭슨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1950년대에 나사의 엔지니어 첫 번째 아프리칸 아메리칸 여성 엔지니어가 됐어요. 그런데 그때 벽을 뚫어야지 됐습니다. 원래 처음에는 51년도에 리서치 수학자로 들어가서 얼마나 잘했으면 들어갔겠어요. 항공학 자문위원도 됐는데 엔지니어가 되고 싶었는데 엔지니어가 되려면 60년대 이전이니까 동료들 백인과 같이 훈련을 받아야지 되는데 그때는 분리 시절이잖아요. 해서 이 특별 허가를 해주십시오. 특별 허가를 했어요. 그래서 엔지니어가 됐던 첫 번째 흑인 엔지니어가 됐던 이름이 메리 W. 잭슨 이름이 붙여지게 됐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